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런던의 한 병원에서 내려진 충격적인 판정. 9살 소녀는 거식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세계 최고의 셰프도 최고의 병원 의사들도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동양인 셰프가 단 한 그릇의 음식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음식으로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미슐랭 스타 셰프였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잃고 거식증에 빠진 아들 레오. 어머니는 유럽 최고의 병원들을 전전하며 치료법을 찾았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레오는 점점 더 말라갔고 식탁 앞에서는 언제나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봤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자책했다. 최고의 셰프인 자신이 정작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잔인하게 다가왔다. 프랑스 요리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이 레스토랑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동양인 부셰프 제이. 그는 실력 하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만 주방 동료들은 그를 차가운 시선으로 대했다. 이봐, 여긴 프랑스야. 이상한 거 할 생각 말고 시키는 대로나 해. 누군가는 속삭이며 희죽거렸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하지만 제이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칼질을 이어갔다. 그의 손길이 닿은 재료들은 정갈한 형태로 변했고 그의 요리는 조용히 주방의 흐름을 바꿔가고 있었다.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각인시키고 있었다. 매주 목요일 부셰프들이 돌아가며 직원 식사를 준비하는 날이었다. 제이의 차례가 돌아오자 그는 깊이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자신의 뿌리를 담은 요리를 해보기로. 그렇게 완성된 요리는 불고기였다. 주방 한쪽에서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달달한 간장향, 마늘과 배즙이 어우러진 고소한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익숙하지 않은 향에 몇몇 직원들은 코를 찡그렸지만 일부는 흥미롭게 바라봤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평소 어떤 음식에도 무관심했던 레오가 불고기 접시를 앞에 두고 한참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었다. 한 점 집어 입에 넣고 씹는 순간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 작은 한 입이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날 이후 매주 목요일마다 새로운 한식이 직원 식당에 등장했다. 김치찌개, 잡채, 된장찌개. 레오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점차 한 입씩 더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새 한식이 나오는 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자리 잡고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머니인 셰프 마담도 이 변화를 눈치챘다. 아들이 예전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던 음식을 이제는 남김없이 먹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만든 미슐랭 요리가 아니라 한국 음식이 아들의 입맛을 되찾아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 마담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의 요리가 아닌 제이의 요리가 아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다. 주방 스태프들도 수군거렸다. 결국 애들 입맛엔 저런 게 더 맞나 보지?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레오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담은 제이에게 조용히 물었다. 너의 요리엔 뭐가 있는 거지? 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전 어릴 때 몸이 약했어요. 어머니께서 정성을 다해 요리를 해주셨죠. 그때 깨달았어요.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그 말이 이상하게 깊이 와닿았다. 시간이 지나며 레오는 점점 더 건강을 되찾았다. 그리고 어느 날 마담은 레오의 식판을 들여다보았다. 한 점도 남김없이 비워진 접시, 그 위에는 몇 방울의 국물만 남아있었다. 그 순간 마담은 깨달았다. 음식은 단순히 맛이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마담은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은 서툴렀지만 정성껏 불고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마늘과 간장을 조심스럽게 배합하며 그녀는 뭉근 미소를 지었다. 레오가 이 맛을 좋아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다. 내일 저녁 같이 한식 만들어 볼래?